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한 달여 만에 주재했습니다. 다시 단식 후유증을 딛고 극복하고 당에 복귀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일성 메시지는 생각보다는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자,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섰던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서 이제 정치 생명이 연장된 것일 뿐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복귀했지만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의 인선을 못하고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이재명 대표와 달리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연일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과는 다른 소리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굿캅, 배드캅,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분담했다는 비판이 들립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 지금 이 가결파 이 5인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잠시 미뤄졌을 뿐 할 거다, 징계할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명계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할 거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반년 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조응천, 신경민 일제히 비명계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재명의 구속안이 기각되고 이러면서 조금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히 신경민 전 의원, MBC 앵커를 지냈던 신경민 전 의원이 이재명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세게 처박근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명계의 반란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지금은 탈당한 무소속의 송영길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지금 윤영찬 등 친문진영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대면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새로운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인물 영입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은커녕 당내에서 서로 나 죽고 너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경민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겉으로는 의기양양한 것 같지만 왜 목소리가 이렇게 죽었는지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당무에 복귀했는데 통합행보 첫 가늠자로 평가받을 것 같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 인선을 못하고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할 것이 많죠라고 했는데 정책위 의장 인선 시기에 대해서 아예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여념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탕평이다, 야 가결파 봐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친명 강경파들 정청래 등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반대로 친명계의 눈치를 보면 비명계가 들고 날 것입니다. 지금 비명계는 그런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신경민 전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조응천 의원 어제 라디오에서 지금 당 지도부는 원내 지도부까지 맡겨서 소프라노인 친명 일색이다,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놨던 사람들을 인선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재명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윤영찬 의원도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유력하게 검토했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안은 날라갔습니다. 자, 지금 비명계의 이런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판국입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 오늘 이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나와 강서구청장 선거 영장 기각 등이 큰 사건이었지만 그걸로 인해 민주당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여전히 위험 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지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뜯으니까 이재명이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신 전 의원은 예상했던 수준의 답안지를 일성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당 지도부의 굿캅, 배드캅, 회유와 협박, 당근과 채찍 전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합 역할로 포용과 통합 메시지를 보이고 일부 지도부 관계자는 가결과 징계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역할 분담이 아니다. 이거 뭐 사기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재명의 복귀 일성 이 얘기가 진심인가라는 게 드러나는 지점이 곧 온다.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사실상 재간 이후에 친명이 아는 사람은 지도부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 욕을 먹는 겁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당시 박광원 원내대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반려했습니다. 지금도 사무총장은 조정식입니다. 이러니 총선 공천 실무 책임자가 사무총장인데 비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지금 시스템 공천 하는데 비명계에서 이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 고민정 최고위원이 뭐 이재명의 이 통합 메시지에 감격하고 있지만 속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신경민 전 의원은 지금 공천 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시작됐기 때문이다. 현역 아닌 원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실사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 안 됐지만 곧 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공천 작업은 항상 휴화산 내지는 숨어있는 폭탄 같아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내놓아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 리스크는 현재 그대로 있고 오히려 전가할 수 있다. 수사 리스크도 여전하다. 쌍방울, 법인카드 심각하다. 백현동 쪼개기 후원금 등등 7, 8건의 수사 리스크는 검찰이 여전히 카드로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민주당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참 이쯤 되면 이재명은 이제 조금만 말 한번 잘못하면 이제 비명계가 물어뜯을 것 같습니다. 조응천, 신경민, 윤영찬 이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친명계 요즘 조금 조용한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는 걸까요? 아무튼 조만간 민주당은 쪼개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